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기본을 이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기다렸다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10년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10년 기다렸다 사는 거죠. 언제? 최고 바닥권에 왔을 때 사면은 왜 돈을 못 버냐, 이 얘기죠. 아무 때나 사니까 그만큼 비싸게 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금에 나오기 어려워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아무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게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길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성장주보다 가치주 그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가치주라는 것은 뭐 이렇게 꼭 뭐 가치주 시장이 있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가치주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자는 최대한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아무 때나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 그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서 시장이 떨어지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기다렸다가 그만큼 저평가됐을 때 사야 되는데, 그 좋은 종목이 저평가가 되려면 시장이 안 좋아야죠. 시장이 좋은데 좋은 종목이 저평가 될 리가 있겠어요? 시장이 안 좋아야지.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다고 시장이 또 계속 안 좋은 건 아니죠. 시장은 어느 기간 안 좋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때리면 또 위로 사이클을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 저평가, 좋은 종목들 저평가 만들어주고 있을 때, 그랬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겁먹고 도망가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다 정리해서도 적금 들고 예금 들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응? 최소한 2배짜리, 5배짜리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겠냐. 이 얘기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가치 투자자가 될 거냐. 이게 가격 투자자가 아니고 가치 투자자가 될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되면은 어떤 투자자를 해도, 어떤 투자를 해도 100%는 아니지만 또 99% 성공한다. 아무튼 그 성공을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 내가 이제 가격을 보고 베팅하는 그런 도박 아니면 투기 이런 걸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가장 저평가됐을 때 사서 가장 고평가됐을 때 파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걸 할 줄 알면은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수강자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가치 투자자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자가 가치 투자자냐. 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게 관련된 이제 이 책을 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쭉 드리고, 아무튼 이 책을 한번 사서 제가 설명은 한번 쭉 중요한 것들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자,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그 본인들이 한번 주식시장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앞으로 내가 아무튼 그러면 어떤 책 한 권 정도를 본인들의 아무튼 이렇게 바이블처럼 본인들이 아무튼 이 주식 투자에서 아무튼 나는 이 책이 최고다. 그런 책 하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에, 최대한 요약을 해서 오늘하고 아무튼 다음 주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좀 이렇게 설명을 쭉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한번 본인들이 책을 사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한 번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10번
그 이상 이렇게 쭉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셔라. 그래서 이 존 템플턴이 이분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엄청 잘하셨던 분이에요. 한 50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수익을 낸 실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했던 게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나오면 이게 가격,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가격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이 가치를 중심에 두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50년 이상 50년 이상 그렇게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좋을 때는 여기 있지만 이렇게 비관론, 그렇죠? 비관론. 제가 얘기하는 비관론. 시장에 온갖 비관이 좋은 얘기가 아니라 온갖 안 좋은 얘기, 시장에 온갖 안 좋은 얘기가 지금처럼 온갖 안 좋은 얘기가 겹쳐져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비관론이라는 게 그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랬던 언론을 통해서 극에 달했을 때, 그냥 비관론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극에 달해서 개인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랬을 때 투자를 하라는 얘기, 투자를.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여기 투자라는 게 매수를 하라는 얘기, 매수를. 그렇게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다 손절하고 도망갈 때, 그랬을 때가 좋은 종목들이 가장 저평가됐을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가 경제지표가 가장 안 좋을 때죠. 제가 얘기했던 경제지표가 이때가 바로 이 경제지표가 가장 안 좋을 때, 경제지표가 가장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렇죠. 제가 얘기한 모든 경제지표가 다 안 좋을 때, 지금처럼 모든 경제지표가 다 안 좋게 나올 때, 이럴 때가 시장이 비관론에 그냥 극이 달했을 때고, 이것이 이 존 템플턴의 첫 번째 원칙이다. 첫 번째 원칙.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은 본인들이 어떤 투자자로서 어떤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칙 하나를, 원칙 한 개.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시켜드리고 이런 내용들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어떤 가격을 분석하고 가격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그러면은 그런 경제지표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막 진짜 중요할 때 도망가고 중요할 때 손절하고 더 사야 될 때 못 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태플턴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투자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이유가 딱 이거라는 것이죠. 일대 시장이 아주 비관론에 쌓였을 때 그때 풀베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비관론에 쌓였을 때 풀베팅을 했다. 풀베팅을 했다. 풀베팅. 이 풀베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대출까지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용하는 대출. 이게 이제 책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베팅을 했다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 시장이 극도로 비관론에 쌓였을 때, 그랬을 때 시장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풀베팅을 했다. 풀베팅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빚을 얻을 수 있는 빚까지 얻어서 풀베팅을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관론이 극에 달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10년에 한 번 온다. 10년에 한 번 온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세계 시장이 보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 경제 방송이나 경제 이런 데 보면은 뭐 낙폭 가대주 이게 있는데 종목들 얘기할 때 이게 낙폭 가대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폭 가대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200개 종목 중에서 뭐 낙폭 가대주가 아닌 종목이 어디 있어요? 다 낙폭 가대주지. 보면은 거의 1년 이상 그 1000포인트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종목 2200개를 보면 지금 낙폭 가대주가 아닌 것이 뭐 어떤 종목이 있냐 그 삼성전자도 낙폭 가대주고 아무튼 삼성전자부터 해서 지금 2200개 종목이 다 낙폭 가대주가 아닌 종목이 어디 있느냐 얘기죠.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이렇게 쭉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쭉 보면 이분은 여기 책에서 이렇게 세력 얘기는 안 해요. 세력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왜 이분이 세력 얘기를 안 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분이 세력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세력이 아닌데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본인이 이제 풀베팅을 해서 그때 그냥 그 한 10년 벌 것을 1, 2년 만에 딱 버는 게 풀베팅인 거예요. 10년 투자해서 벌 것을 1, 2년 만에 1, 2년 만에 풀베팅을 해서 쫙 버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방식이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이분이 세력은 아닌데 이분이 하는 방식이 바로 세력이 하는 방식이다. 세력이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무튼 이렇게 50년 동안 엄청난 투자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방식이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한마디도 없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죠.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떤 게 가치주고 어떤 게 성장주고 이게 종목에 대해서 그 가치주를 어떻게 고르고 뭐 가치주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는데 근데 왜 제목이 가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가치 투자 방식이다. 이 얘기죠. 이분이 막 책을 통해서 가치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한 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 가치주가 뭐고 뭐 이런 거 설명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이렇게 지어진 것은 이 책 내용 자체가 이분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얘기한 것은 그냥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최고로 싸게 사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야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가치 투자 방식이다. 이분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좋은 책들은 그래요. 좋은 책들은 가만히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한번 책을 사셔서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그럼 막 경제지표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요. 이렇게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을 때, 이게 시장이 바닥권에 와 있을 때가 그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때가 온통 그냥 안 좋은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기 때문에 그래서 존 템플턴은 5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싸게 사는 것만 연구했다. 그렇죠. 여기서 그죠. 싸게 사는 것만 연구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건가를 연구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건가. 그래서 싸게 살 것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싸게 살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로 놓치지를 않고 그때는 풀베팅을 한 거. 아까 제가 얘기한 풀베팅을 한다. 풀베팅을.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투자자로서 이분처럼 뭘 연구하냐가 중요해요. 이분은 싸게 사는 것만 연구했다는 거죠. 싸게 사는 것만. 그래서 이분은 주식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뭐든지 싸게 사요. 뭐든지. 아무튼 뭐든지. 이분은 그렇다니까요, 이게. 주식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중고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싸면 안 사요. 엄청나게 싸야 사요. 엄청나게 싸야. 이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거죠.
보면은 이게 이분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부터 해가지고 몸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왜 그러냐? 이분은 그냥 뭐든지 이건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주식만 싸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주식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모든 것을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살 때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근데 그것 자체가 가치 투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은 그걸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않는데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분의 투자하는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가치 투자자다. 이게 가치 투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해석이. 이분은 가치 투자자라는 말을 않지만 이분이 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가치 투자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려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필요하면 10년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도, 10년도. 10년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폭락장에서 온다. 폭락장, 폭락.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 3월 달, 2020년 3월 20일 날, 제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20년 3월 20일 날. 그때 폭락장, 그 폭락장 왔을 때, 이런 폭락장에서 온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폭락장이 오는 게 아니고, 폭락장이 오기 전에, 이분 같은 폭락장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폭락장의 조짐을 안다는 게 폭락장이 오기 전에 조짐을 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미리 한다는 얘기죠. 미리. 이게 폭락장이 딱 온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이 폭락장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 왜 그래요? 이분은 이걸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실제로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 아까 제가 얘기한 풀베팅을 하기 때문에 폭락장이 딱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폭락장이 오기 전에 이 조짐이라는 것은 폭락장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신호들이 온다는 거지. 신호들이 폭락장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온다. 그러면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놓치지 않는다. 왜 그래? 왜 그래요? 이분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 매번 50년 동안 매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매번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이러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방식을 정립을 했다. 그래서 이 본인이 했던 50년 동안 하면서 폭락장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매수를 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 책에 남겨놨다. 그래서 이 책은 존 템플턴이 쓴 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고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워런 버핏 관련된 책이 많은데 워런 버핏은 본인이 쓴 책은 하나도 없어요. 한 권도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쓴 책은 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본인이 쓴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존 테플턴은 이 본인이 50년 동안 이렇게 투자해서 실제 폭락장에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치들을 본인들이 이존 테플턴이 쭉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도 이 책을 아무튼 이 책을 썼다. 그러니 여기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본인 당사자가 50년 동안 수많은 폭락장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실전 베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던 이 존 템플턴이 그것을 이 책 한 권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남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가치 투자를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이게 고점권에 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시장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경제지표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파느냐. 결국 그거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된다. 거기에. 근데 그것은 결국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보내는 게 재미없어요. 지루하다는 것이죠. 재미없어요. 요즘은 재미없잖아요. 보세요. 그 작년에 해서 그 코스피 지수가 저기 막 3,300까지 갈 때, 그때는 얼마나 재밌었어요. 종목들이 막 툭툭 튀어나가고, 막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장이 맨날 그러면 그냥 그 돈을 뭐 금방 벌겠죠. 금방.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있고, 사이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그것도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막 1년 가까이 이렇게 12개월 이상 쭉 내려오면은 뭐 엄청 재미없잖아요. 이게 투자자가 그래서 그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종목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폭락장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을 때 폭락장이 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경제 지표가 좋을 때 폭락장이 오는 게 아니고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을 때, 그럴 때 폭락장이 오는 것이 폭락장이.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 이분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래요? 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왜 아니냐? 이분은 왜, 그죠?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장은 여기서 이분은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한 거죠. 이 주식시장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라는 건 과거죠, 과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반복을 했다는 거죠. 반복을 했다. 어떤 사이클을 두고서 반복을 했다. 그건 뭐예요?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도 반복을 할 거다는 얘기죠. 지금 2022년 지금 얼마요? 7월 오늘 며칠이. 아무튼 지금까지 과거에도 시장이 이렇게 어떤 패턴을 반복했다는 거죠. 반복을 했다면 뭘 반복일까? 이 사이클 패턴, 그 패턴, 시장의 패턴 아니면 시장의 사이클 이런 얘기죠. 이 패턴이나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지. 반복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반복을 한다는 얘기고,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야, 앞으로. 이게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란 얘기지. 미래에도 이게 반복을 할 거다. 미래에도 반복을 할 거다. 반복을.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윤석열 정부 내내 부동산은 떨어질 거다. 그것도 많이 떨어질 거다. 떨어지기를 제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50%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강남 아파트 투자하는 그 강남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를 진작에 팔았어요. 언제 팔은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2년차, 3년차에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을까요? 시장을 예측해서요? 아니죠. 그 강남 부자들은 이 왜 부동산 가지고 성공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동산 시장도 이분은 이제 존 테플도 이제 주식시장 가지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도 역시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복을.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을 이 강남 부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강남 부자들은. 일반인들만 이제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거다.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질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사이클과 패턴, 특히 이 사이클을 아시면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된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쭉 이제 요 책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존 템플도 얘기하는 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이 싸다는 거하고, 그쵸. 제가 할 때 가격이 싸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싸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투자자는 아무튼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말은 굉장히 쉬운 얘기처럼 보이는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전을 해보면, 근데 싸다는 의미가, 그러면 이게 언제가 싸다는 얘기냐, 언제가. 이게 어려운 얘기죠. 언제가 싸다는 얘기냐, 언제가.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싸다는 게 언제 싸다는 거고, 비싸다는 것이 언제 비싸다는 거냐. 그래서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싸냐. 이게 문제죠, 이게. 응? 그래서 이 언제를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세력들하고 그 상위 1% 개인 투자자들은 이 언제를 아는 거고, 이 나머지 99% 개인들은 이 언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아무튼 그래서 싸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 존 템플턴이 얘기하는 싸다는 의미가 뭐냐, 싸다는 의미가 뭐냐, 얘기죠. 자, 모든 투자자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기업의 가치, 그렇죠. 이 기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가장 싼 주식을 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PER, 뭐 PBR, 뭐 EPS, 뭐 그 주식 관련된 용어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교육 들었다고 해서, 그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을 그 2200개 종목 중에서 골라낼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PER을 안다고 해서, PBR을 안다고 해서, EPS를 안다고 해서 지금 2200개 종목 중에서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가장 싼 주식을 2200개 주식 중 종목 중에서 찾아낼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식이 낮은 가격, 이 낮은 가격이라는 게 이게 싼 가격이죠, 싼 가격. 싼 가격.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종목이 낮은 가격에 매매가 된다는 것은, 싼 가격에 매매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밖에 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종목이,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동산은 싸게 지금 매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은 싸게 매매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기 아마 5년, 6년, 7년, 지금부터 5년, 6년, 7년쯤 그때 가면 그때 싸게 매매 될 거예요. 그때 싸게. 그때. 그때 가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 싼 가격에 매매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많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경제지표가 중요할 것 같지만 이 얘기예요. 아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다 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투자자를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하고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를 이렇게 나눠지는데, 투자라는 것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 언젠가는 투자자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하고 매수를 하는 투자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어떤 종목이 굉장히 싸게, 아주 싼 가격에, 아주 저평가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죠. 가치 대비 보면 저평가된 상태고, 가격만 따지면 아주 싼 가격에 이게 매매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매매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 산다는 얘기죠. 매매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매가 된다는 거하고 매매가 안 된다는 거하고
이겠죠. 매매가 된다는 게 있고 매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굉장히 싼데 매매가 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9%의 투자자가 에서 100명 있으면 어떤 종목을 가지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99명이 매도를 한다는 거죠. 매도를. 99명이 매도를 하고 100명 중에 그 한 명이 매수를 한다. 한 명이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99명이 팔려고 오고 거기에서 한 명이 산다. 한 명이 산다. 이 말 이해가세요? 이 말? 그러니까 제가 저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 종목이나 시장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이게 바로 그 투자자들이 거의 매도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만 있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매수를 할 사람은 없다 얘기죠. 매도를 다 매도하려고 다 팔려고 오지 누가 살려고 하지 않는다. 다 팔려고 오지 살려고 한다. 이게 제가 얘기한 이게 이제 이게 이게 그 과매도인 거예요. 과매도.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싸져 있는데 그것이 더 싸진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고점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여기 고점 대비 이게 많이 싸져 있는데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온 것도 여기에서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여기서 마이너스 50% 여기 마이너스에서 75% 이렇게 나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기서 판다는 얘기지. 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바닥을 얘기하는데 그럼 언제가 바닥이냐 이걸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언제가 바닥이냐 그럼 바닥이라는 것은 언제가 바닥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 개인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개인들이 이걸 다 팔았다. 다. 여기서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개를 다 팔았다. 그럼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자, 방금 설명 그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면 거기가 바닥입니다. 거기가 바닥이에요. 방금 설명 그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시장이 안 좋고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경제지표 치고 좋은 경제지표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시장은 떨어질 때 떨어지고 시장 떨어질 때 떨어지면 종목도 떨어질 때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빼고 나머지 개인들은 다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빼고 나머지 개인들은 다 팔면 거기가 바닥이다. 거기가. 근데 개인들이 다 팔고 거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 세력이 안다는 것이 세력이. 우리 개인들은 몰라요. 우리 개인들은 개인들이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세력들은 어떻게 개인들이 다 파는지를 아느냐? 세력들은 괜히 세력이 아닌 거예요. 세력들은 이게요, 네트워크로 증권사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개인들이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세력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 없이 가격만 내려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설명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없이 이게 가격만 내려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다 팔 때까지. 그럼 거래량 없이 이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가격만 내려온다. 이게 거래량은 없다는 거죠. 밑에 보면 거래량은 없다. 이 거래량은 없이 가격만 내려온다. 가격만. 그러면 여기 거래량 없이 가격만 내려온다. 이게 누가 팔아서 내려오냐?
결국 개인들이 팔아서 내려온다는 개인들이. 응?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리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가냐?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지. 왜?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거죠.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저희들만 빼고 다 팔았다니, 저희들만. 저희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서 저희들만 빼고 나머지 개인들은 다 팔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한가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자. 오늘도 종목 한두 개가 상한가 딱 나왔잖아요. 왜 나오겠어요? 저희 빼고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투자자들이, 여기서 투자자라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세력들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다 판다. 그래서 이게 바닥권에 가면 이 과매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보면은 이게 매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다른 사람이 파니까 이 사람도 팔고, 이 사람이 파니까 또 저 사람도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사람이 팔면 나도 팔고, 내가 팔면 옆에 사람도 팔고, 이런 거예요. 음?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이게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이게 과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이 굉장히 싸지게 되는 거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져 있고, 굉장히 싸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하고 이게 세력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이제 세력들이 플러스 20%든 상한가든 착 쳐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특히 지금같이 바닥권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종목씩 나온다. 이게 오늘도 나오잖아요. 보시니까. 자,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비관적이 될 때, 어떤 희망이 없다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깡통이 날 것 같고, 그러는 거죠. 비관적이 된다는 것은 이거 계속 들고 있다가는 망할 것 같고,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가 낮은 가격이다. 아니, 낮은 가격.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라는 건 언제가 낮은냐면 개인들이 다 떠났을 때, 다 팔고 떠났을 때, 개인들이 다 팔고 떠났을 때, 그때가 낮은 가격이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존 템플턴이 하는 얘기입니다. 존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이 존 템플턴은 이제 개인 투자자라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비관적이 돼서, 그죠?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비관적이라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비관적이 되니까 아무튼 이때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떠난 게 아니라 손절을 하고 떠난다니, 손절을 하고.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다렸다 사면, 이런 낮은 가격에 살려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다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현금. 그래서 제가 현금 30%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금 30%면 이 현금 30%가, 아무튼 이 현금 30%를 가지고 이렇게 낮아 있을 때 사게 되면, 이렇게 낮아 있을 때 사게 되면, 이때 30% 현금 30%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사게 되면, 어떤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막 상한가, 막 이런 상한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상한가 아니면 막 플러스 20%뭐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이 현금이 이 상한가, 자기가 산 만큼 이 현금이 바로 이 상한가 가는 이런
급등주로 바뀌는 거예요. 급등주로. 그런 거죠. 현금 30%가 급등주로 바뀌는 겁니다. 급등주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시게 되면, 근데 100%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100%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100%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사면은 100%다 급등주를 살 수가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한 30% 정도, 본인 투자 자금의 한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그렇죠. 적예금으로 가고 적금으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바로 그 종목들이 급등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급등주가. 음? 그렇잖아요. 아니, 현금 한 30% 남겨놨다가 그 현금 중에 일부를, 그렇잖아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어제 그제 뭐 이럴 때 오늘 상한가가 아니서 메가 MD 이런 것들 어제나 그제 이렇게 사놨으면 그게 급등주가 되는 것이죠. 급등주가. 그게 알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메가 MD가 상한가를 갈 줄 알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바닥권에 했을 때 현금 30% 중에 일부를 딱 그 종목에 넣게 되면 거기에 넣은 만큼은 그게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급등주가. 그래서 현금이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한 거고 그 현금 30%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낮은 가격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지금 설명을 존 템플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기업의, 그러니까 요 존 템플턴은 여기 보세요. 저는 이제 기업을 할 때 이제 좋은 주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좋은 종목만 해야 된다. 좋은 종목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우량주에서 얘기한 게 우량주에서는 좋은 종목만 해야 됩니다. 우량주에서는 안 좋은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우량주는 좋은 종목만 해야 돼요. 좋은 종목만. 왜 우량주는 좋은 종목만 해야 되냐? 제가 얘기하는 우량주는 매수를 할 때 1억 이상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 매수를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종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량주는 좋은 종목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개별주는 이게 이제 뭐가 어떤 게 좋은 종목이냐 이것도 설명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개별주는 좋은 종목, 상대적으로 이게 안 좋은 종목, 그죠? 나쁜 종목이라면 좀 그런데 안 좋은 종목 이렇게 했을 때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그 대선주 얘기하면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 좋다 안 좋다 보면은 결국 얘기하면 이게 재무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공부했던 그 재무제표에서 그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로만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재무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재무 상태니까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요걸 보고서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 아마 여기 존 템플턴 얘기하는 여기 좋고 나쁜 것도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이 존 템플턴은 여기에서 그 재무적으로 이게 좋고 나쁜 것은 상관없다. 이게 상관없다. 이게 왜 상관이 없는지는 또 저기 또 설명을 해요.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무 상태가 나쁘더라도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도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금방 망할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게 굉장히 싸다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존 템플턴은 그럽니다. 저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 이분은 그래. 이분은
그래서 왜 사야 되냐면 망할 것 같은 기업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막 예를 들어서 막 50배도 가 있고 100배도 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근데 그런 종목은 여기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야 된다. 근데 저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사는데 수강생분들은 사면 안 된다. 수강생들. 왜 그러냐면 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기업의 좋고 나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 템플턴은 결국은, 존 템플턴은 아무튼 시장 전체에서 이게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무튼 기업의 좋고 나쁜 것보다도 아무튼 쌀 때 사야 된다. 쌀 때도 그냥 쌀 때가 아니고, 그냥 쌀 때, 쌀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쌀 때가 아니고, 아주 대단히 쌀 때, 대단히. 엄청나게 쌀 때,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존 템플턴은 어떤 종목을 찾을 때 그냥 싼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싼 종목을 찾아요. 엄청나게 싼 종목을. 엄청나게 싼 종목.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엄청나게 싼 종목을 찾는데 이게 이제 존 템플턴의 능력이죠. 실력이고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 사례들이 쭉 나와요. 지금 이제 앞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존 템플턴은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싸게 사야 된다는 거야. 엄청나게 싸게. 싸게. 그냥 싼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싸게 사야 된다. 엄청나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망할 것 같은 기업도 상관없다. 그냥 가격만 싸면 된다. 가격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치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존 템플턴은 그런 기업들을 안 가리고 했으면 망했겠네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저희처럼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고점권에 파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많은 참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도 이분이 책에서 써놨던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바닥권에 사서 고점권을 파는데 그런 방식을 저희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할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책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는 부분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 상당 부분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제가 뭐 이 책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이분이 하는 방식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존 템플턴이 성공했던 지금 이런 생각들 아니면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투자를 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싸게 살려면 이제 어떻게 사야 되냐 이 어떻게 사야 되냐 이 방법이 문제인데 어떻게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보면 남들이 다 팔 때 사면 된다 이렇게 남들이 남들이 살 때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개인들은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어떤 종목을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그 저희 수강생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 왜 샀냐고 제가 물어보면 그냥 남들이 사니까 샀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어요. 그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살 때 샀다는 얘기죠. 남들이 살 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살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팔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0명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99명이 팔 때. 그때 난 안 팔고 더 산다. 그게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타기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남들이 개인들이 다 팔 때 그때 저희도 같이 손절을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는 얘기냐? 아니란 얘기죠. 기업 분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랬죠. 그 남들이 팔 때 산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게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이게 경제 지표가 아니고 인간 지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경제 지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간 지표들, 주변에 있는 인간 지표들이 팔 때 사고, 인간 지표들이, 그죠? 살 때 팔고, 팔 때 사고. 이게 거꾸로 하면 된다, 거꾸로. 경제지표, 그 어려운 경제지표 공부하고, 그 어려운 수십 개 되는 그 경제지표 공부하고, 그 경제지표 안다고 해서 또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지표를 안다고 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또 확률이 높게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경제 변수들 중에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 인간 지표라는 것은 그런 경제 지표들이 인간 지표 속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지표 몇 개보다는 인간 지표 하나가 훨씬 더 정확하다. 지금 존 템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싸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냐? 그럼 경제 지표를 보고 싸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뭘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 지표를 보고 산다는 얘기죠. 인간 지표를. 인간 지표가 뭐예요? 남들이 다 갖다 팔 때, 지금 같으면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남들이 다 팔 때가 지금 뭐예요? 그 지금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현금을 가지고 지금 은행으로 간다. 은행으로.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다 팔 때, 이때가 쌀 때라는 거죠. 이때가. 그 지금을 얘기한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존 템플도 얘기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경제 지표니 기업 분석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분들을 잘 보셔라. 주변 분 인간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살 때인지 팔 때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한테 비트코인 그 주변 분 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 사람. 열 사람까지 물어볼 필요 없이 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될 때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다 사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10명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3명만 물어보면 돼요. 3명만. 3명만. 그래서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그 세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지가 딱 나온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주위 사람 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물어보세요.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경제지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잘 받지도 않는 경제지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지표를 활용하세요. 어차피 인간지표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이분이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그쵸? 50년 동안 성공을 했으면, 그쵸? 워런 버핏도 지금 이제 한 50년 정도 지금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존 템플턴도 이 50년 동안 성공을 해서, 그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폭락장에서 계속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굳이 얼마 벌었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어, 여기 보시면 뭐 2008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우리 그때 이때 금융위기 왔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그때 이제 아무튼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이제 본인 증손녀가 여기 투자 쪽에서 일을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증손녀가 이게 여기 존 템플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50년 동안 성공한 그 비결이 뭡니까? 비법이 뭡니까? 이거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기 그 아무튼 이렇게
인생 끝자락에 있을 때 이 증손녀, 자녀도 아니고 손녀, 증손녀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게 이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게 존 템플도 생각할 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다. 그래서 그냥 주식이 아니라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아라. 계속. 찾다가 말다가 시장 좋을 때는 찾고 지금처럼 시장 안 좋을 때는 안 찾고 이럴 게 아니라 계속 찾아야 된다. 이 계속 찾아야 되는 게 뭐 이게 시장 좋고 나쁜 거에 상관없이 그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따지지 말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따지지 말고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아라. 그것이 이게 성공 투자. 이건 주식이죠. 주식에서 성공한 핵심이다, 핵심.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저는 이 바닥권 종목을 계속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방식은 이 바닥권 종목.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바닥권 종목 플러스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 그냥 바닥권 종목이 아니고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 이 바닥권 종목 플러스 세력이 있는 종목.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면서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찾다가 말다가 이러면 안 되고 그 2200개 종목, 2200개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 있으면서 세력이 있는 종목을 계속 찾아야 된다. 계속. 항상 찾아야 된다. 그래서 종목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제가 수강사부터 하는 얘기예요. 제가 수강사한테 종목은 더 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는 걸 제가 아니까 못 드린다. 제가 응? 종목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은 더 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는 걸 제가 아니까 못 드린다. 응? 현금이 없는데 그 종목 드려봐야 뭔 의미가 있냐 이 얘기죠. 괜히 종목의 가치만 떨어지지. 그 종목이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종목 어렵게 찾아가지고 제가 종목 드렸는데 그 사지도 못하고 돈이 현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러면 그 종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종목의 가치만 떨어진다. 그렇게 해봤자. 응? 지금요, 저희가 지금 이제 21대 대선 관련해서 그 대선주, 그 인맥주 있죠. 인맥주 몇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수강생분들 종목을 계속 못 드리고 있어요. 왜 못 드리냐? 지금 현금이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지금 드려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그래서 저희는 인맥주 사면 그좀 오래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음? 그 지금 사서 들고 가면 뭐 5배, 10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못 드려요,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현금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그 1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시장이 아니고, 저희 시장이 이렇게, 응? 이게 막 1000포인트가 아니라 한 500포인트만 내려오고 이랬어도 아마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좀 더 새로운 종목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수강생분들이 지금 대다수 거의 아마 100% 지금 현금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이 없어서 제가 안 드는 게 아니고 종목은 제가 지금 최소한을 드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종목이 없어서 안 드는 게 아니고 최소한을 드는 거죠. 이제 현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 들어가려면 지금 그 종목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종목 교체, 이렇게 종목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잘라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수강생분들이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못 드리는 거죠. 지금 보면.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존 템플턴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바닥권 종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존 템플턴은 그냥 싼 주식이 아니고 매우 싼 주식, 매우 싼 주식. 그 어떤 게 매우 싼 주식이냐. 그래서 여기서 매우 싼 주식은 일반 지금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싼 주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싼 주식을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이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과거에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거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OCI라든지 OCI 동양제철화학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10년 전에 보면 OCI 같은 종목들이 막 이렇게 쫙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 가지고 이게 10년 전에 이게 동양제철화학이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수강생들한테도 있고 10년 전에 많이 들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동양제철화학이 자기 고점에서 막 반토막 반의 반토막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게 1,000원 밑에 아마 이렇게 몇백 원, 몇백 원 아마 600원인가 700원인가 아무튼 이렇게 600원, 700원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존 템플턴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시장 예를 들면 이 동양제철학이 이게 엄청나게 떨어진 게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그냥 싸진 게 아니라 이 동양제철학이 여기 몇만 원 가던 게 몇만 원 가던 것이 요게 막 그 몇백 원 갈 때가 떨어지니까 이게 매우 싼 주식인 게 이게 매우 싼 주식. 존 템플턴 얘기하는 매우 싼 주식이 한국 시장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얘기하면 이 동양제철 화학 같은 이런 종목인데 이 동양제철 화학이 이게 몇만 원 가던 게 몇만 원 가던 게 이게 몇백 원 간 게 이게 매우 싸진 거죠.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양제철학이 나중에 얼마 갔냐? 이게 막 나중에 60만 원, 70만 원 갔어요. 60만 원, 70만 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몇 배 갔나? 1000배 간 거예요. 1000배, 1000배. 그러니까 존 템플턴은 이 동양제철 같은 이런 종목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령 이런 종목을 사서 기업이 망한다고 해도 이런 종목을 놓치면 안 된다. 존 템플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다고 이런 동양제철 화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몇백 원 들었다 여기다가 막 몰빵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존 템플도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매우 싼 주식을 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된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된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게 얘가 저기 폭락장에서 이 전태풀이 했던 얘가 나와요 뒤에서. 이제 그거 보면 그때 가서 이해가 가실 텐데 지금은 존 템플턴이 계속 지금 싼 주식을 사야 된다. 그것도 그냥 싼 주식이 아니라 매우 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만 들어보면 그 어떤 게 매우 싼 주식이냐 이게 이제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미국 주식을 갖다 얘기하면 더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OCI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OCI로 바뀌었죠. 그 10년 전에는 이게 이제 동양제철 화학인데 이게 몇만 원 가던 게 몇백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이 기업이 금방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 기업이 이게 이 동양제철 화학이 이게 본사가 저기 군산에 있거지 군산에. 그래서 이게 지금 OCI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응? 아주 싸졌을 때, 이랬을 때, 이 존 템플드 같으면 이 OCI 지금 동양일보 같은 종목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사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업이 망하고 안 망하고,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이걸 따지지 않고, 기업 분석 이런 거 하지 않고, 일단 가격이 엄청 싸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산다는 얘기죠. 이해가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성공하면 이렇게 1000배가 날 수가 있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분은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게 가치 투자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가격이 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싸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치 투자인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존 템플턴은 이게 가격이 싼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격 얘기해요. 여기 존 템플턴은. 근데 가격이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싸졌을 때. 그래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을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2200개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싸진 종목들이
수십 개 나온다는 거죠. 수십 개. 그러면 그런 수십 개 나오는 종목들을 이 존 템플 같으면 다 주워 담는다는 얘기죠. 그 종목 기업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고 일단 다 주워 담는다. 다 주워.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싸니까. 엄청나게 싸니까. 그것도 조금 싼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싸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엄청나게 싸졌을 때 100종목을 샀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100종목을 샀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한 40개 정도 기업은 망해요. 거기서 망합니다. 그럼 계좌가 망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좌는 몇 배 불어나 있어요. 몇 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계좌는 몇 배, 막 4배, 5배 불어나 있다. 계좌는.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원치 샀다. 그러면 1억 원치를 내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죠. 1억 원치를 샀는데 여기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샀다. 100개, 100개를. 그렇죠. 그러면 1억이잖아요. 100만 원치, 그죠? 1억 원, 이제 그 100개를 샀는데 100만 원씩 100개를 샀다. 근데 여기서 100개를 샀는데 100만 원씩 100개를 샀는데 이 중에 40개가 망했다. 40개가. 40개가 망했는데 나중에 60개 종목을 가지고 이게 망했는데 60개 종목을 가지고 계좌는 1억에서 한 4억, 5억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요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존 템플턴은 한두 번이 아니고 50년 동안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존 템플턴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방식이 맞다는 것을 존 템플턴은 맞고 그걸 책으로까지 써가지고 아무튼 그 주식을 투자하는 그 뭐 아무튼 투자자들이 아마 자기 책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책을 썼겠죠. 보면. 자, 자 여기서도 보면 존 템플턴이 좋은 주식을 사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게 좋은 주식을 사라고 한 게 아니라 매우 싼 주식을 사라. 매우 싼 주식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개별주를 하고 있는데 우량주 말고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했지만 저희는 개별주 종목을 고를 때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 상태가 좋은 뭐 이왕이면 좋은 게 좋지만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을 저희가 고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르려고 아니고 저희는 이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 상태를 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고르냐면 재무 상태가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나쁘지만. 이게 달라요. 재무 상태가 좋아야 하는 거고 재무 상태가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 제가 대선 전원 동안에도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제가 들은 종목 자꾸 재무제표 찾아보고 이런 거 크게 의미 없다. 그 얘기를 제가 그 대선 전원 동안에도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그때는 아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이왕이면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존 대플린 생각한 거하고 저도 결국은 재무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그 주가가 더 많이 가는 거 아니다는 얘기죠. 재무 상태가 좋았을 때 재무 상태가 나쁜 종목에서 2배 갈 때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막 3배 가고 4배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반대일 수도 있다. 오히려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은 2배 가는데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 종목은 4배, 5배를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저는 재무제표를 제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개별주 수강생들 드릴 때 저도 재무제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그때 제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재무제표상으로 재무 상태가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그래서 영업 그저 적자인지 아닌지 뭐 요 정도 적자인지 아닌지 영업이익률에서 그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요것만 본다 요것만.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적자인 기업은 제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더 잘 벌고 좀 못 벌고 요걸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적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적자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쁘지만 않다는 얘기는 이 적자만 아니면 된다. 적자만 아니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더 잘 벌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우량주는 달라요. 우량주는 지금 얘기한 건 제가 개별주 얘기한 겁니다. 개별주. 개별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에 설명한 게 아니다. 이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싼 주식, 매우 싼 주식.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OCI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OCI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존 템플턴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지금 22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굉장히 사이즈 있는 주식이 지금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시장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아주 사이즈 있는 종목. 근데 이분은 이제 세력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돈을 잃는 사람들. 이게 잃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 손절. 손절하는 사람들의 투자에서 특징이 뭐냐? 이걸 이제 존 템플턴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책에서. 이것도 중요하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버는 경우가 거의 99% 개인들이 결국 손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잃는 거죠, 잃는 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버는 게 아니고 잃는다. 이게. 그래서 이 잃는 사람들의 투자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냐, 뭘 잘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느냐. 그걸 이제 존 템플턴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잃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잃는 사람. 투자를 언제 하느냐, 언제. 전망이 좋을 때 한다, 전망이 좋을 때. 자, 전망이 좋을 때 한다, 전망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언제 투자했어요? 전망이 좋을 때 했죠, 전망이 좋을 때. 그렇지만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제가 우량주를 드리거나 개별주, 뭐 개별주는 전망이 뭐 크게 의미가 없지만, 특히 제가 우량주 드릴 때 언제 드려요? 우량주 드릴 때. 저는 전망이 좋을 때 드리는 우량주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량주를 거의 아무튼 뭐 적지 않게 드렸지만, 우량주를 적지 않게 드렸지만 저 전망이 좋을 때 우량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량주를 제가 드렸는데 전망이 좋을 때 드릴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그것도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이 전망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사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그 어떤 기업이 무슨 특허를 냈다. 어? 그 얼마나 전망이 좋아요.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냈다. 어떤 기업이 특허를 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어떤 뭐 수출에 성공했다. 어떤 제약회사가 어떤 신약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 얼마나 전망이 밝아요. 최고로 전망이 밝을 때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중에서도 99%의 개인들. 이 99%의 개인들은 투자를 언제 하느냐. 전망이 가장 좋을 때 한다니, 가장 전망이. 어떤 종목을 놓고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시장도. 그래서 산업 중에서 이거 업종이겠죠, 업종. 본인들 직업을 찾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전망이 가장 좋은 쪽에서 그것도 투자죠, 본인들 직업에서. 그러니까 여기 직업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보면 이게 과거에 그렇다는 대부분 돈을 잃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그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 지금 이 존 템플턴 얘기하는 지금 이 경우를 가장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그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언제 투자했느냐? 지금 얘기해요. 가장 전망이 좋을 때, 가장 전망이 좋을 때.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의 돈을 벌었냐, 아니죠. 이 삼성전자를 투자한, 이 삼성전자를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거의 한 20조 막 이렇게 샀는데, 그 20조 산 개인들이 지금 돈을 벌었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응? 그래서 이것을 존 템플턴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바로 이게 바로 인간지표예요, 인간지표. 이게. 이때는 제가 얘기하는 이때는 이 경제지표는 삼성전자 경제지표 보세요. 삼성전자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그 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막 20조나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좋은데 결국 돈을 잃었다는 얘기죠. 잃었다. 돈을 잃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자금을 거의 삼성전자라는 종목 하나에다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그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었다. 돈을 이게 이제 지금까지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죠. 앞으로도 그럴 거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태플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책을 읽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인 책을 그죠? 읽는 분들한테는, 읽는 독자들한테는 이렇게, 이런 개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존 템플턴이.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 얘기예요, 제가. 전망이 밝지 않거나 그러니까 전망도 밝지 않고 검증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이 종목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도 안 받고 검증도 안 됐고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누가요? 개인들 중에 99%, 개인들 중에 99%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삼성전자 100만 원대 사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럴 때인 거, 이럴 때. 전망이 밝지도 않고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해도 못 산다는 얘기죠. 못 산다. 사라고 해도. 그것도 제가 많이 사라고 하는데, 거꾸로.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막 몇 억씩 사라고 하는데, 못 산다. 왜 못 사냐?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왜 이해가 안 돼요? 전망도 안 받고 검증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하긴 어렵다. 그리고 다수 의견, 이게 다수 의견이 뭐예요? 이 인간지표죠, 인간지표. 인간지표. 인간지표가 있는데 나만 인간지표가 아니면 인간지표가 이게 다 인간지표인데 이게 나 빼고 99명이 인간지표인데 나 한 명 빼고 99명이 인간지표인데 나만 인간지표가 아니면 나는 굉장히 위롭다는 얘기, 위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스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주짓 사람 따라간다는 얘기죠. 주짓 사람 따라간다. 주위에서 다 그게 맞다는데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같이 인간 지표가 돼서 그렇게 따라다닌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잃는다.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잃는다. 버는 게 아니고 잃는다. 왜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지표를 따라다니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지표란 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투자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공감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잃는다는 얘기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본인도 투자를 하는데 결정해서 가지고 있어 끝을 날 때까지, 끝이 나고 나서도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왜? 주변에는 거의 다 인간 지표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중심을 잡고 하다가 그걸 자꾸 흔들린다. 그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해요? 각 내려올 때마다 얘기하죠. 비트코인 보세요. 각 내려올 때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계속 주변분들이 내가 얘기를 해놨다. 내 비트코인 한다고 주변분들한테 얘기해 놓으면 주변분들이 기다렸다가 더 내려오면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겠어요?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거짓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자, 그 이제 본인이 여기 존 템플턴이 책을 쓴 이유예요.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방법을 쓴 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거슬러야 된다. 거슬러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거슬러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하고는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다수의 의견, 주변의 다수의 의견하고 다르게 반대로 하는 거냐?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반대로 할 수가 있냐? 그것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반대로 할 거냐?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거슬 거냐? 이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일관성 있게 끝까지 제가 얘기한 하늘부를 파서 쭉 가는 이런 것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개인들 중에는 그 상위 1%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걸 그 다수의 의견을 거스를 수 있으면 이 전략을 실천당 이거죠. 이거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 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존 템플턴은 저렇게 50년을 하면, 이게 존 템플턴은 이거 하나로 5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이거 하나로.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거슬렀다는 얘기죠. 이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거슬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이게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을 5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50년.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돈을. 이게. 음? 자, 이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네. 한번 걸리면 어때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18번까지 했는데 이거 제가 여기 80개 놨는데 시간이요. 생각이 사실 이게 160개, 160개.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전체 쪼개서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벌써 시간이 8시 반이고.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반부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제가 했던 얘기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본인들이 투자하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앞으로 여기 수강생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금 버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벌어야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응? 아, 이 수강생분 중에서 이 워런 버핏 같은 분들 나와야죠. 나중에. 그런 분들도. 30년, 40년, 50년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왜 나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게. 더군다나 지금은 세계 시장에 다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 시장에서 주식하는 걸 정통으로 배워두면
앞으로 전 세계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런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 수강자분들은 그냥 조금 돈 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엄청나게 벌 생각으로 지금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존 템플턴 같은 책을 하나의 이렇게 본인도 투자의 최고 책을 하나 꼽으라. 그럼 어떤 책으로 꼽을 거냐? 그래서 본인들의 투자에서 어떤 인생책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 속에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이거 들어보시고 또 책도 한번 사서 한 번 읽지 마시고 최소한 10번 이상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도 쭉 해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요 속에 대부분 한 7, 80%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책에 중요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제가 또 실전하고 있는 그런 접목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이 책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책을 제가 저희는 이론은 설명한 게 아니라 저희 실전하고 있는 거 이걸 접목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아마 뭐 저희 종목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 가는 거니까 상당히 이 책이 앞으로 본인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에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책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꼭 사세요. 사서 읽어보세요. 자,